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더 허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곁에 사람이 있어도 문득 누군가가 그리워지는 순간, 그럴 때 떠오르는 얼굴은 늘 비슷하지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끝내 건네지 못한 말이 하나쯤은 남아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이해해 볼걸. 오늘 이야기는 버려진 우산 하나로 다시 이어진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봄비가 조용히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동네 시장 입구, 사람들이 급히 지나가며 하나둘씩 우산을 접고 들어가던 그때 한 남자가 천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른을 넘긴 박노인은 젖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인 검은 우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잡이가 살짝 닳아 있었고 천은 오래된 듯 군데군데 빛이 발해 있었지요. 누군가 두고 간 아마도 다시 찾으러 오지 않을 우산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그 앞에 서서 그 우산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이런 건 꼭 남겨두고 가더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그는 우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손에 쥐는 순간 묘하게 낯설지 않은 느낌이 스쳤습니다. 손잡이의 감촉이 어디선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시장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에서 그는 늘 가던 채소 가게에 들렀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혼자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묻자 박노인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그렇지 뭐. 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익숙한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자식분들 자주 안 오세요? 그 말에 박노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멀리 살아.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뒤에는 더 이어질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멀어져 버린 것이었지요. 계산을 마치고 시장을 나설 때 비는 여전히 잔잔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아까 주운 우산을 펼쳤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우산이 펼쳐지자 그 안쪽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 박노인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이름은 수십 년 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설마. 그는 우산 안쪽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지워질 듯 희미했지만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그 순간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늘 아버지 우산을 들고 나가던 어린 아들. 아버지, 제가 들게요. 작은 손으로 우산을 꼭 잡고 아버지 옆을 따라 걷던 그 모습, 그 기억이 지금 손에 쥔 이 우산과 겹쳐졌습니다. 박노인의 가슴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걷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걸 왜 여기서? 아들은 오래전 집을 나간 뒤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외면한 채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우산이 이 동네에 있다는 건 혹시 아들이 이 근처에 있다는 뜻일까요? 빗소리가 조금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박노인은 우산을 더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쯤은 만나볼 수 있을까?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자신에게 건네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노인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우산 하나가 잊고 살았던 한 사람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노인의 발걸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늘 다니던 시장길이었지만 이제는 어딘가를 찾는 사람처럼 주위를 더 오래, 더 자세히 바라보게 되었지요. 혹시라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얼굴을 다시 만나게 될까봐.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습니다. 박노인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검은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도 굳이 들고 나왔습니다. 마치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되어줄 것처럼.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어제와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분주했고 장사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 사람들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혹시 어제 우산 잃어버린 사람 못 보셨어요? 박노인은 지나가는 상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산이요? 그런 건 매일 잃어버리는데요. 가볍게 웃으며 넘기는 말이었지만 박노인은 따라 웃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겠지요 하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는 채소 가게에도 들렀습니다. 어제의 아주머니가 그를 보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박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우산을 들어 보였습니다. 혹시 이 우산 주인 본 적 있어요? 아주머니는 우산을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네요. 그 말에 박노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중요한 건가 봐요? 아주머니의 물음에 박노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말을 해야 할지 말하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결국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이름이 적혀 있어서요. 그 한마디에 아주머니의 표정이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조용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은 위로 같기도 했고 어쩌면 희망을 건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말 찾을 수 있을까? 수십 년이라는 시간은 사람 하나를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의 얼굴은
또렷하게 기억나지만 지금의 모습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마주친다 해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지조차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시장 안쪽으로 더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골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골목 끝에는 작은 국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 그리고 오래된 나무문. 문을 열자 따뜻한 김과 함께 익숙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어딘가 아주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 쪽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박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익숙한 듯 그러나 확신할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았고 손님도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는 한 남자가 묵묵히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지만 그 어깨선이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의 시선이 그 남자에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남자가 잠시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박노인의 가슴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야.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이름이 목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아들인지 아니면 단지 닮은 사람인지.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박노인은 처음으로 혹시라도 라는 마음을 넘어서 정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합니다. 국밥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가끔씩 들리는 국 끓는 소리만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지요. 하지만 박노인의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주방에 서 있는 그 남자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등을 돌린 채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듯한 어깨, 묵묵히 일하는 모습, 그 모습이 자꾸만 어린 시절의 한 장면과 겹쳐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릴 적 민수는 작은 손으로 아버지 옆에 서서 무엇이든 따라 하려 했습니다. 칼질도 서툴고 불 앞에 서는 것도 위험했지만 그 아이는 늘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그때마다 짧게 말하곤 했습니다. 위험하다. 저리 가 있어라. 그 말은 걱정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아이에게는 멀어지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같이 하고 싶은데. 작게 중얼거리던 그 목소리, 그날의 기억이
지금 이 순간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국밥 하나 드릴까요? 주방 쪽에서 다시 들려온 목소리에 박노인은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예.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국밥을 들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박노인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볍게 움켜쥐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남자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여기요. 그는 그릇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은 그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생겼고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매는 분명 기억 속에 그 아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입술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혹시 말을 꺼내려던 순간 그는 멈췄습니다. 아니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수십 년 만에 꺼내는 이름이 틀린 사람에게 향한다면 그건 또 다른 상처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밥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숟가락도 뜨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수많은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잘 지냈니? 왜 한 번도 안 왔니? 나는.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이라면. 그때였습니다. 문득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우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그 우산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희미하게 적힌 이름, 민수.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주방 앞에 서자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뭐 필요하세요? 그 말에 박노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우산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혹시...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인 것처럼 소리가 막혀버렸습니다. 남자는 우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눈이 멈췄습니다. 우산 안쪽 희미하게 적힌 자신의 이름을 그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몇 초의 침묵. 짧지만 너무도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까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손님을 보는 눈이 아니라 어딘가 깊은 곳을 더듬는 낯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서 주우셨어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자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혹시 그 역시 무언가를 묻고 싶어 하는 눈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가슴 속에서 같은 이름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이름을 누구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주방 앞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겹쳐져 있는 듯 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쥔 손에 조금씩 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제 겁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겨우 꺼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우산 안쪽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름 제가 써놓은 건데.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그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확신이 들수록 더 말을 꺼내기 어려워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시간은 단순한 한마디로 넘기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고 포기했었거든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어딘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박노인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잠시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는 오래됐어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원래는 다른 데 있었는데. 말을 하다 말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마치 더 말할지 말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박노인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조용히 저려왔습니다. 조용히 살고 있다는 말이 어쩐지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박노인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박노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떨림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사실은 알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묻는 것은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늦은 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국밥집 사장이 주방 안쪽에서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주문 밀린다. 그 이름이 공기 중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민수. 그 순간 박노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 박노인은 아주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수 맞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민수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다시 주방 안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박노인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식어버린 국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말을 해야 하나? 나는 내 아버지다. 그 한마디면 모든 것이 시작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혹시 나를 원망하고 있다면, 혹시 나를 보고 싶지 않았다면, 그 생각들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박노인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국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더 시려왔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만남은 그저 우연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 버려진 줄 알았던 우산처럼 끊어진 줄 알았던 인연도 어딘가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노인은 매일같이 그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라기보다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였지요. 어서 오세요. 민수는 처음과 다름없이 담담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인사에는 아직 어떤 특별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님을 맞이하는 익숙한 태도일 뿐이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며칠이 지나자 민수는 그렇게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박노인은 그 말에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국이 괜찮아서. 짧은 핑계 같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다른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마주했지만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밥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 정도의 짧은 말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사이사이에 말로 하지 않은 감정들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식사를 하며 민수를 몰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국을 끓이는 모습, 손님에게 그릇을 내미는 손, 짧게 고개를 숙이는 습관까지 그대로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는 오래전 기억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어릴 적 민수는 무엇이든 끝까지 해보려는 아이였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혼나도 금방 웃어버리던 아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의 웃음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박노인의 말은 늘 단호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들이 하나씩 쌓여서 아이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어르신, 그때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노인은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비 온다는데 우산 가져오셨어요? 민수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에 박노인의 시선이 자신의 손에 들린 우산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우산이었습니다. 응. 짧게 대답하며 그는 우산을 조금 더 꼭 쥐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그 우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거 오래 쓴 건데. 그 웃음은 아주 잠깐이었지만 박노인의 가슴을 세게 건드렸습니다. 그래, 너 거니까. 속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사주신 겁니다. 민수가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박노인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그래서 못 버리겠더라고요. 민수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 어떤 말보다도 깊게 박노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십 년 전 비 오는 날, 작은 손을 잡고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기억. 그날 아무 말 없이 사줬던 그 우산. 그게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잃어버렸을 때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박노인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젠 진짜 다 끝난 건가 싶어서요.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옅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붙잡고 있던 것도 놓아야 하나. 그 말은 우산 이야기 같기도 했고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했습니다. 박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그 순간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이 우산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결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 연결이 다시 이어지려 하고 있다는 것도. 민수야. 그 이름이 입술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을 나서는 길, 박노인은 우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오래 미뤄온 말, 평생 가슴에 품고만 있던 그 말, 그 말을 꺼낼 시간이 이제 정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빗소리는 유난히 길게 이어졌습니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잠들지 못한 사람의 마음처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방 안에 앉아 가만히 우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놓인 검은 우산. 그저 평범한 물건 하나일 뿐인데 그날 이후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작게 중얼거린 말은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찾으려 하지 않았던 아들.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라서 피해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갔어야 했는데 그 생각이 늦은 밤이 되어서야 더 또렷해졌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몇 가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 빛바랜 봉투, 그리고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 그는 그 편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글씨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그렇게 시작된 편지. 박노인은 조용히 그 내용을 따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 어디에 있든 밥은 잘 챙겨 먹고.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담지 못한 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몰랐다.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글을 쓰다가 몇 번이나 멈춘 흔적이 보였습니다. 지우고 다시 쓴 자리, 끝내 이어가지 못한 문장들. 미안하다. 그 한 줄에서 글은 끝나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손이 편지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걸 왜 못 보냈을까?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을 직접 전할 자신이 없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낸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창가로 다가가 잠시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떨어지는 빗줄기. 그 모습이 어쩐지 지금 자신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까 민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붙잡고 있던 것도 놓아야 하나.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놓을 게 아니라 잡아야지.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미루고 있던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내려놓은 뒤 새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보내지 못할 편지가 아니라 직접 전할 말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그는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민수야. 그 이름을 적는 순간 눈이 잠시 감겼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다. 그 다음 문장을 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많이 미안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말해야지. 더 늦기 전에, 더 미루기 전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마음에는 조금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조금은 용기에 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깊이 잠들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가벼웠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말해야 한다. 그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주머니에 접어넣은 종이를 한 번 더 만져보았습니다. 어젯밤 써내려간 그 문장. 혹시라도 말이 막히면 그대로 꺼내 읽기라도 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옅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그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 늘 걷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어떤 경계선을 향해 가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국밥집 앞에 도착했을 때 박노인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조금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자. 작게 내뱉은 말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익숙한 목소리 민수였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박노인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국밥 드릴까요? 그 평범한 질문 앞에서 박노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야. 그 한마디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공기 속에 놓였습니다. 민수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몇 초의 정적.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낯선 긴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걸 읽어도 되겠니?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허락인지 아니면 단순한 침묵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박노인은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작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목이 잠시 막혔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박노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많이 미안했다. 종이를 쥔 손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나는 하나도 몰랐다. 그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말하려고 왔다. 가게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박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 혼란, 그리고 아주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이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민수의 입에서 겨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박노인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거 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더 늦기 전에 그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한 번은 말해야 할 것 같았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평생 미뤄온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의 마음은 완전히 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거리와 감정은 단 한 번의 고백으로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은 분명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국밥집 안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평생 마음속에서 밀어내려 했던 그 아버지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서운함, 원망, 그리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낯선 떨림. 왜? 겨우 꺼낸 한마디였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 질문은 책망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온 오랜 시간의 물음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겁이 났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보고 싶지 않을까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한 말들이 너를 얼마나 멀어지게 했는지 이제야 알았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의 시선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도 잊은 적 없습니다. 그 말에 박노인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잊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눌러온 감정이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산도 못 버렸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버리면 진짜 다 끝나는 것 같아서 그 말이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에 있던 긴 시간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그는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거라도 남겨줘서.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거리에는 아직 조심스러움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닫힌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민수가 말했습니다. 가끔 오셔도 됩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거절이 아니라 허락이었습니다. 박노인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래도 되겠니? 민수는 잠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바쁜 시간만 피해서 오세요. 그 말에 박노인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디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일상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고 박노인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이번에는 어제와는 조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늦지 않게 해야지. 가게 밖에는 비가 그치고 옅은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우산처럼 끊어진 줄 알았던 인연도 다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